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엄마 역할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활동까지 하는 결혼 이주민들을 보면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성취감과 행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할까요에서 만나볼 미나 씨는 어떨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일궈나가는 김미나 씨의 이야기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20살에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지 7년 차. 베트남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직장인과 학생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가정에서는 두 딸의 엄마인 오늘의 주인공. 엄마가 아니고 친구 같아?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김미나입니다. 군산시 수송동. 오늘의 주인공 미나 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연신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에 몰두하는 미나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미나 씨는 올 초 일을 시작한 신입사원이라고요. 보험에서 일한 지 4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선배들에 뒤지지 않지만 아직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미나 씨를 괴롭게 하는 건 어려운 보험 용어. 이런 교육의 시간을 통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하죠. 배워야 할 거 너무 많아서, 특히 영어들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들어야 머릿속에 새길 수 있잖아요. 낯선 분야인 만큼 학창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는데요. 일에 대한 미나 씨의 열정을 주변에서도 알아줍니다. 본인이 미나 씨가 궁금했던 내용들, 알고 싶은 내용들은 해나 통해가지고 또 통역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해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오전에 교육받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걸까요? 어김없이 미나 씨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팀장이자 고향 언니인 혜나 씨인데요. 이주민 보험 설계사가 드문 시절부터 이 일을 했던 혜나 씨는 지금 누구보다 미나 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그런 열정이 넘치고, 오늘가 진짜 저도 알려주는 입장으로서도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고. 동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단체이다 보니까 본인이 희생정신이 없거나 양보정신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불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친구예요.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미나 씨는 사회활동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너무나 좁았는데요. 그때 미나 씨의 눈에 들어온 일이 바로 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성과에 따라 실적이 쌓이고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라는 점도 꽤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베트남어로 이제 보험 설계사 많지 않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도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설명해줘야 그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런 역할이에요. 그날 오후 미나 씨가 사무실을 벗어나 친구와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낯선 땅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을 나누게 된 친구인데요.
친구 혜민 씨는 미나 씨의 보험 일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제는 미나 씨의 소중한 고객이 된 건데요.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을 베트남어로 들으니 훨씬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고객도 등록도 하고 보험은 좀 한번 설계하려고 해서 만들어 왔어요. 우리 타문화과 쪽센터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같이 놀았다가 지금 친해졌어요. 이제 고객까지 됐네요. 네. 그러네요. 그때 완전 애기였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7년을 함께 보내며 허물없는 사이가 된 두 사람. 귀엽게. 예쁜 척. 보험 이야기도 잠시. 친구와 있을 땐 해맑은 20대 모습입니다. 유쾌하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미나 씨가 군산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미나 씨가 학교엔 무슨 일일까요? 미나 씨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 이곳 역시 주인공의 일터입니다. 석사증명서 혹시 나중에 그 보충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그거 예정지명서도 내야 되고 다 이제. 나중에도 못 내고 입학 합격이 취소돼요 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나 씨는 이 대학에 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데요. 베트남 유학생들의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죠. 서류가 지금 안 돼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노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 유학생들은 미나 씨를 통해서 학교와 관련한 정보를 얻습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잘 배우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직장에 오면은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미나 씨의 손길이 닿는 곳은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죠. 다른 사람 학생이나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그 통역해줘 달라고 하면은 도와주고 통역해주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봉사로 그것도 제가 재미있어요. 제가 좋아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육아인데요. 미나 씨는 7살 유나 그리고 11개월 된 윤이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하죠. 우와 이만큼 컸어? 이만큼 컸어? 월화는 제가 학교 다니고 수목금은 오전에는 보험 활동하고 오후에는 그 군산대 국제교육교육관에서 근무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애기 데려가고 늦은 시간에 미안하죠. 2015년 가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미나 씨와 남편 상철 씨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끼게 됐죠. 좋았고 행복했죠. 애기한테 이게 잘 놀아주고 친구 같은 엄마, 언니 같은 엄마 이게. 미나 씨의 엄마도 같은 마음으로 미나 씨를 키우셨겠죠. Con chào. Ngoại năm. 두 딸과 시간을 보낼 때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 생각이 간절합니다. Chị hy sinh quá, chị không ăn nhưng mà chị muốn lấy tiền đó chị mua cho em không? 이게 áp lực. 우리 엄마 마음도 고생하시고 그래서 엄마 많이 사랑해요. 부디 엄마 건강하시기 바래요. 베트남에서 1년에는 뜨겁잖아요. 덥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비가 올 때는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면은 시원하니까 우리 베트남 고향 그리워요. 네. 백자민은 올리 베트남에서 통통 튀기를 제일 잘해요. 볼 속에 빠진 하루가 채 다르게 백자민은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좋아하는 인생의 것도 통통 행복을 튀기는 느낍니다. 통통땡이에요. 언제나 올리 베트남 마을 곳곳을 통통 신나게 뛰어요. 안경을 쓰면 분명 웃음거리가 될 거야. benjamin 통통땡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니고 친구 같아. 친구 같아? 왜냐면은 거의 엄마가
저 키만큼이래요. 두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미나 씨. 베트남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미나 씨는 출산 후 호원대학교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앞으로 베트남에서 막 들어오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직장 하면서도 아기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이주민이라는 한계를 넘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 밝은 에너지로 주변에 활기를 더하고 매사 열정을 쏟아붓는 미나 씨. 미나 씨의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유일의 대안학교인 군산 다음세대학교인데요. 다문화 청소년들의 배움 공동체 다음세대학교에 다같이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 일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아가페 사랑. 도내 유일의 다문화 대안학교인 군산 다음세대학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를 이식시켜 선생님 말씀을 놓칠세라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 국적과 나이는 제각각이지만 공부하려는 마음만은 모두 같습니다. 영원한 아가페 사랑도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하죠. 서로의 언어는 다르지만 학생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 서로 교감하며 소통하는데요. 학생들의 문화나 성장 배경이 다른 만큼 다음 세대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다음 세대 학교는 이제 중도 입국 자녀들도 있고요. 이주 노동자 자녀도 있고 또 세터민 자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하기에는 아직 언어적으로 소통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또 적응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통해서 위탁을 오는 아이들은 여기서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의 점차 이 한국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 또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이곳에서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그 열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문을 연 군산 다음세대학교. 처음에는 소외받는 이주 여성을 위한 나눔의 공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 입국 자녀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들게 된 거죠. 현재 다음 세대 학교 학생들은 다채로운 경험과 체험을 통해 더 큰 우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다문화 유탁 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되지만 뭐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시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또 이제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을 주셔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한국 문화 적응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봉사와 후원으로만으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일도 중요한 공부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서툴고 낯설지만 이 또한 소중한 경험. 한국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딤입니다. 저는 바나데시에서 왔습니다. 저는 20살입니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아, 네네.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 엄청 좋아요. 왜요? 저기 학교 다 한국 수업도 있어, 세계 문화 탐방도 있어, 파도가 다 저거 소금 또 영어 다른 수업도 있죠. 있어서 재밌어요. 네. 선생님 친절하고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업을 어렵지 않고 또 천천히 즐겁게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최근 다음 세대 학교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페. 베트남 결혼 이주민 김수지 씨의 일터입니다. 커피와 베트남의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이곳은 보기에 그저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지만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카페를 열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문화 사회와 한국 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조그만 편안한 장소를 만드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목적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일하는 직장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 이주 여성들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일을 시작하며 수지 씨는 보람과 즐거움을 찾았는데요. 인근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원래 제가 요리에 좀 자신 있게 잘하거든요. 그래 원래 바리스타 자격증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여기 와서요 배우고 자격증 따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다음 세대 학교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대안학교의 계획이 궁금하고요.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 학교의 역할은 다양한 이주 배경과 또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들이 안정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먼 훗날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전도자의 역할, 또 다른 개개인의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교육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다양하게 세워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다문화 교육의 어떤 현장의 소리들을 잘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들이 다문화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역할을 저는 다음 세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몇몇이 화단에 모여 지난 겨울에 죽어서 줄기가 바싹 마른 라벤더를 뿌리채 뽑고 잡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흙을 정성스레 고른 화단에 어린 야생초를 하나둘 심어봅니다. 기분도 좋고 같이 이렇게 심으니까 공기도 좋고. 원예 체험을 하고 있는 이들은 인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1, 2주마다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는데 올해가 3번째입니다. 장애분들은 이제 계속
그 반복 학습을 하니까 이제 뭐를 키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올해 차는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농장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곳을 사회적 농장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거나 정서적 재활치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도내 사회적 농장은 모두 1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12곳이 있는데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재작년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라북도는 완주의 거점 농장을 두고 장애인 외에도 다문화와 귀농, 학교 폭력 가해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김재신은 주식회사 호룡,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2년 동안 친환경 전기 트랙터 개발 사업에 국비와 시비 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스마트 전기구동 플랫폼과 하이브리드 파워텍 개발이 중점 추진돼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업의 연쇄 투자와 산업 발전을 유도합니다. 익산 마동 테니스 공원이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총 137억 원이 투입된 공원은 3만 6천여 제곱미터로 실내 4면, 실외 10면 등 총 14면의 테니스장과 함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2달간 무료 개방한 뒤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남원 아영면 봉화산 철쭉이 50%의 개화율을 보이며 봄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철쭉은 2m 이상의 높이와 여러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르다 20여일간 개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실군이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전 군민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어서 그동안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들에게 최대 28%까지 건강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이 농업인임을 확인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속 행정기관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들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